지난해 농사를 지으려고 도시를 벗어난 마녀 귀농 가구의 60%가량은 1인 가구였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귀농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기업사회공헌 컨퍼런스 브릿지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해 눈길 안전운행 및 동절기 자동차 점검 요령을 안내하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지난해 농사를 지으려고 도시를 벗어난 마녀 귀농 가구의 60%가량은 1인 가구였습니다. 가구주의 62.7%가 50세 이상이고 평균 연령은 52.4세였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귀농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는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업경영체명부, 축산업 등록명부, 농지연부 등 농업 관련 명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작년 귀농 가구는 만 75가구로 전년보다 86.4% 늘었습니다. 귀농한 읍면을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840가구로 전체의 18.3%를 차지해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가구주 성별은 남자가 70.1%, 여자가 29.9%였으며 평균 연령은 2010년 51.6세에서 지난해 52.4세로 0.8세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과거 농업 경력자들이 노후를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구당 전입가구 수를 보면 6,000가구에 육박한 1인 가구가 전체의 58.8%를 차지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나홀로 귀농이 많았습니다. 통계청 강종환 행정통계과장은 40대 이하는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50대 이상은 부부 또는 홀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업사회공헌 컨퍼런스 브릿지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 기업과 함께 혁신과 성장을 일궈낸 사례를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태영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영활동 공유가치 창출을 적용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이제는 일반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크 브릿지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 각 두 세션으로 나누어 서로가 협력했던 사례를 각자의 입장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기업 파트에서는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대표와 용감한 컵케이크 장지연 대표가 각각 SK텔레콤과 CJ푸드빌 등 일반 기업과 협력해 성장한 이야기를 참석자와 나눴습니다. 일반 기업 파트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티켓몬스터의 트래픽을 이용해 사회적 기업 제품을 무료로 홍보한 일과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프로보노 봉사단이 재능기부로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 로고와 포장 디자인을 제작해줬던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해 눈길 안전운행 및 동절기 자동차 점검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눈길 안전운행 요령으로는 안전거리 확보 등 서행운행, 급제동 금지와 엔진 브레이크 사용, 스노우 체인 및 스노우 타이어 사용, 출발 시 2단 기어 사용, 주간 전조 등 점등 등을 소개했습니다. 동절기 자동차 점검은 시야 확보 장치, 주행 장치, 엔진 관련 부품, 전기 장치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57개 자동차 검사소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액, 각종 오일 및 타이어 브레이크 등의 항목을 점검해주는 동절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자동차 자가관리 요령 등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 가이드북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눈길, 빙판길이 많은 겨울철은 어느 때보다도 자동차 사전 점검과 안전운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운행 요령 홍보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인구의 10.5%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5조 3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3.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96만 원으로 7년 전인 2004년보다 2배 증가했고 노인 진료비 총액으로는 3배 늘었으며 또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 94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기관 수는 8만 3천 개에 육박해 2007년보다 6천 개소 증가했습니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계기로 급증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 일수는 18.8일로 2004년의 14.9일에 비해 1.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고혈압으로 2조 3천억 원이 들었고 만성 콩팥기능 상실과 당뇨병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열악한 작업 환경과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해 건강검진, 한방진료 등 무료 의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시 산하 외국인 근로자 센터, 성동, 금천, 은평, 강동, 성북, 양천 및 서울 7개소에서 여건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의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별로 대학 및 종합병원과 연계해 연 1, 2회 무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의료 상담을 진행해 입원비, 수술비 등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게 병원 및 지원단체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외국인 근로자 센터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연계 등 지원이 크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의료 지원함으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취업의 발판이 될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수업료 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취업의 발판이 될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방송통신대학교 수업료 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졸 이하 결혼 이민자에게 교육청과 방송통신고의 협조를 받아 19명이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고졸 이상의 결혼 이민자 35명은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했고 이 중 11명이 성적 우수자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을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는 편입학에 필요한 전형 서류를 갖춰 12월 21일까지 각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과 함께 건축행정 시스템의 서비스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확대하고 통계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축행정 시스템은 건축 인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에 기여했지만 인허가 위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부터 신규 구축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공사 현장의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 결과를 공간정보와 SMS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며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지역 16개 구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자원봉사 한마당을 펼칩니다. 서울우정청은 여의도 우체국에서 신길동 일대 소외계층 10가구에 연탄과 쌀을 배달했으며 서울중앙우체국에서는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함께 사는 집을 방문해 청소와 목욕봉사를 했습니다. 사랑나눔 자원봉사 한마당은 12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우정청 소속 242명의 직원이 참여해 소외계층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탄 배달, 무료급식, 집수리 등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장은 소외된 이웃이 폭설과 강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나트륨을 줄인 건강 메뉴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에 10개, 성남시 분당구에 8개 등 모두 26개 건강음식점을 지정하고 저염식 메뉴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은 대표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기존에 비해 평균 14% 줄여 제공하고 이와 함께 메뉴판의 총 열량, 나트륨 함량 등 영양 성분도 표시하게 됩니다. 도는 건강음식점 지정을 통해 외식을 통한 소비자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식업주 320명을 대상으로 저염식 공개 강좌 및 요리 시연회를 개최했으며 경기 모범 음식점 300여 개소에 염도계를 지원하는 등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도는 2020년까지 도민들의 나트륨 일일 섭취량 20% 저감을 목표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지방지역의 학생, 교사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현재 도로교통공단 등이 수행 중인 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에서 사업구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 특성상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이용률이 높으며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이륜차 사고로 특히 교통안전 교육이 미흡한 지방지역에서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합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현지 실정에 맞춘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장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헬멧, 야광조끼, 야광 테이프와 같은 안전장구 등을 제공했습니다. 캄보디아 교통안전국 부국장은 근본 교육은 도심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한 지방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했으며 교통안전 관계자와 교사들에게는 한국의 선진 교통안전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소화제를 드시며 본의 아니게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도 오랜 기간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려서 약에만 의존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무엇인가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입니다.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쓰린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요.
일반적인 식도염은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경우 위 식도 경계 부위에 관략근이 닫혀 있어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절 기능의 약화로 경계 부위가 완전히 닫혀지지 않으면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어 그에 대한 불편감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역류가 발생하여 위산에 의해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대개 만성적으로 진행합니다.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인자에는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요.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역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기름진 음식, 과식, 취침 직전의 음식 섭취,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연말이라서 술자리가 많은데요. 과음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과음을 피하시고 음식도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와 재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으로 남기 쉽다고 하는데요. 밀가루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야식과 음주를 줄이는 등 나쁜 식습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